뭐 아침에 안 좋은 일들이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원래 토요일 아침에 안 좋아? 자, 오늘은 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7주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된 거 같지도 않은데 금방 끝나가지? 그래서 이제 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 여러분들 방학 계획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이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대입의 기본 구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거부터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대학이 우리를 와서 이렇게 뽑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뽑아가지 않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 어떤 학생이라는 걸 대학에 이제 어필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지원한다고 하죠. 그렇죠?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은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뽑겠다라는 걸 발표를 해요, 미리.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형이라 그래. 들어봤지? 이게 대학이 이제 학생을 뽑는 전형은 대학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어떤 대입 전형이든지 간에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형 요소라 그래요. 전형 요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뭐를 보고 뽑는다. 이게 전형 요소겠지. 그렇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예요.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기록이라는 건 여러분 중학교 때도 학생부 봤죠? 그렇죠? 근데 그 학생부에는 여러분들 사진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쳐다봐 걔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 진로와 관련된 그 상담, 선생님 상담에서, 학교 선생님 상담에서 뭐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다, 이런 것도 기록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관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특이라고 부르는 거고. 뭔지 알아? 세특이? 세특은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건 과목별로 이제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국어의 세부 능력하고 특기 사항을 써주는 거고, 영어 선생님이 또 써주는 거고, 수학 선생님이 써주는 거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그 각 과목에 이렇게 기록들이 쫙 되는데, 그 기록들에서는 그 과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도 드러나겠죠. 그렇죠? 이 아이는 뭐 한국 사람인데 국어를 잘 못한다, 얘는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기록이 쓰여질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국어와 관련해서 뭐 어떤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써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세특이고, 또 하나는 이제 행특이라고 하는 건데, 행특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종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학생부 기록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종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 그래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학기별로 그 여러분들의 생활을 결산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특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일단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 드러나야겠죠. 이건 성실성의 지표니까. 그 다음에 각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진로하고의 매칭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학 능력도 필요할 거고, 수학적 능력도 필요할 거고,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가려고 하는 학과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에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애는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게 드러나겠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세특이라는 거는 이제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담임 선생님이 쓰는 이제 행특 내지는 행종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그건 일종의 추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을 대학에 이제 추천하기 위해서 써주는 기록.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돼. 그렇겠지?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들 잘 대해주시겠지만 겉으로는 잘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아우 저 새끼 저거 싸가지도 없고 저거 맨날 지각이나 하고 그러면 글이 좋은 글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인상을 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지. 이해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기록인데 뭐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세특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인데 그 세특에 이렇게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좋아. 그러겠지. 얘는 뭐 싸가지가 없고 뭐 이렇게 쓰질 않을 거 아니야. 얘가 뭐 훌륭한 학생이다, 어떤 학생이다, 뭐 이런 걸 막 써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세특을 쓸 때 잘 써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지. 당연히. 그냥 좋은 학생이다, 그냥 뭐 훌륭한 학생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미사여구라 그래. 미사여구란 말 알아? 무슨 뜻이야 미사여구? 그냥 좋은 말이란 말이야. 그냥 좋은 말. 그냥 좋은 말이 있으면 안 되고 그 과목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의 능력치나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들이 잘 근거에 입각해서 서술되도록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좋은 세특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 제일 먼저 수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야겠죠. 근데 수행이라는 게 이게 그 중학교 때는 어찌 보면 딱 정해지잖아요. 뭐 몇 글자 이내로 뭐를 해와라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그 수행을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그냥 자수만 맞춰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내준 것 이상으로 뎁스도 좀 더 깊게 그 다음에 폭도 좀 더 넓게 근데 선생님이 굳이 내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내주신 수행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갖다가 더 심화시킨 탐구활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내면 훨씬 더 세특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세특을 각 과목별로 수행 하나 할 때, 과제 탐구 하나 할 때도 그냥 정해진 것만 그 해서 내기만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그러니까 연계성을 생각해야 되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려는 전공과 관련하여서 어떤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그 써주는 사람 입장에 선생님의 입장에서 잘 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더 내야 돼. 항상 더 내야 되고 그 선생님한테 자꾸 갖다 드려야 돼. 선생님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뭐 어떤 책을 읽고 그거에 관해서 뭐 서평을 내라 이런 수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책 하나만 읽지 말고 그 검색을 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 학원에 있는 상담하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그 책 말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책인데 더 깊이 있는 책이라든가 한 권을 더 읽는다라든가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써주는 사람 입장에서 더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세특을 써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뭔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수만 채우면 떨어져요. 다 하니까 그거는. 알겠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통합과학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통합과학 선생님이 몇 반을 수업을 들어가시겠어 보통? 적게 들어가도 대여섯 반은 들어가실 거 아니야. 많이 들어가면 뭐 8반 막 이렇게 들어가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뭐 한 반에 뭐 한 20명씩 넘는다. 그럼 100 몇십 명의 학생의 세특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지겹겠어. 니네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세특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귀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보다가 얘를 딱 보다가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얘는 좀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 얘는 좀 뭔가 써줄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알겠지? 이제 그러려면 좋은 세특이 나오려면 일단 그 과목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좀 아까 예를 들었는데 통합과학 관련해서 뭘 이렇게 무슨 수행을 하고 아니면 뭐 과제 탐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합과학이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뭐 굳이 나누자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잖아. 이제 그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뭐 물리 관련 내용이나 화학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계를 한다라든가 뎁스를 깊여야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렇게 해줘야 그 좋은 기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한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들은 학생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던 학생들한테 좋은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학 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객관식 문제만 맞추겠다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각 과목의 각 단원과 관련하여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공부를 해놔야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세특에 관한 학생부 기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학생부 기록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뭐하고 뭐가 있다고? 세특하고 행특. 근데 행특은 뭐라 그랬어요? 대학에 내는 담임 선생님의 뭐다? 추천서다. 알겠죠? 좋은 추천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 그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학원 학생들은 그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갈 텐데, 자, 수시로 대학을 갈 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수시로 이제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는 내신하고 학생부 기록만 보고 뽑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뭐가 좀 불안할까? 그 내신이라는 거, 학생부 기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 뭔가 경쟁을 하든 특정 선생님이 써준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거는 전국 단위에서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여러분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동네가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대부분 갈 텐데 사실은 내신을 따기 그렇게 어려운 동네가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좋은 학생과 안 좋은 학생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내신 따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하면 웬만한 내신은 다 받을 거거든.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니네 동네가 그렇게 내신 따기 어려운 동네가 아니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아이의 학력 수준이 기록이고 뭐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학업과 관련된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대학은 보고 싶어 할 거잖아.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도 이제 뭐를 두냐 하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둬요. 이게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뽑을 건데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기본 전형 요소로 해서 뽑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대학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학생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형식이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개 합 6, 뭐 2개 합 4,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3개 합 6이라는 게?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이 수능에서 한국사 빼고 몇 과목을 보게 돼요? 4개를 보게 돼요. 나누면 5개고. 뭐 예를 들면 이과 학생이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리원, 뭐 지구과학원 뭐 이런 식으로 볼 거잖아. 그렇지? 그럼 영역이 그 과학 2개를 하나로 보면 4개 영역인 거고 과학 2개를 따로따로 보면 5개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4개 아니면 5개 중에서 3개 영역의 수능 등급의 합을 6등급 이내로 갖고 와라. 그걸 제출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런 걸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이면 그럴수록의 최저학력 기준이 어떨까요?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데들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4, 4개 합 5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갖고 와라. 뭔 말인지 알겠지? 뭐 1, 1, 1, 2 이내로 갖고 와라. 이게 가장 높은 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다. 최저를 맞추는 애가 없어. 내신은 좋은데 수능 등급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6층에서 여러분들 요새 질문 받아주고 있는 선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이제 뭐 이미 뭐 서울대를 다니고 있거나
뭐 서울대 연고대에 지금 그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도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거든. 이제 걔네들도 5월 1등급은 잘 안 나와. 뭐 112, 122, 뭐 보통 이 정도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그 1등급이나 2등급을 모든 영역을 맞는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중에서 적어도 어떤 과목은 반드시 1등급, 반드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대학 선택할 때. 미리 해놓으면 미리 해놓을수록. 그러니까 미리 등급을 맞춰 놓는다라는 건 시간을 버는 거야. 여러분들 국어 모의고사 봤죠? 그렇죠? 여러분들 올해는 이상하게 국어 성적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대. 선생님 보니까 우리 전체 예비고사 학생들 중에서 거의 한 50%가 2등급 이내인 것 같더라고. 물론 1학년 모의고사지만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올해 특이하게. 근데 이제 고1 모의고사는 쉬워요. 여러분들 풀면서 느꼈겠지만. 근데 이제 고1, 고2 때 모의고사하고 고3 모의고사는 또 수준이 완전히 다르거든. 고1 모의고사하고 고2 모의고사는 좀 비슷하고 고3 모의고사는 또 완전히 달라, 난이도가.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모의고사 1, 2등급 이렇게 맞춰 나가고 영어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학년별로 그 1학년 때 1학년 모의고사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고2나 고3 걸 봐서도 1, 2등급 받는 학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거는 미리 좀 등급 맞춰놓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라는 건 특히 우리나라 입시는 굉장히 왜곡된 구조라서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까 얘기했잖아. 뭐 수행평가 해야 되고 세특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일정 속에서 이제 파묻혀서 막 살다 보면 모의고사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방학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방학마다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리 맞춘다는 생각으로 알겠지? 한 과목 한 과목 등급을 좀 구상해서 미리미리 맞춰놓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게 수시에서는 수능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수능의 의미가 수시에서 의미는 뭐다? 최저학력 기준이다. 알겠지? 알겠죠? 여러분 정시는 뭘로 가는 거예요? 대학을? 수능 100%로 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 대학이. 물론 이제 교과 점수를 넣는 데도 있고 특별한 과는 뭐 면접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대학은 정시 전형은 수능 100%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다 귀찮다. 아, 선생님 뭐 저는 뭐 세특 이런 거 귀찮아요. 그죠? 뭐 수행평가하기 귀찮아요. 아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꾸 쉬운 문제 실수해갖고 틀려요. 이런 학생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수능을 다 맞으면 돼. 제일 단순한 방법. 그지? 니네 둘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지. 이것저것 귀찮은 걸 좀 못할 애들. 뭘 아냐 아니기는. 니네 둘이라는 게 니네 둘이 왜 쳐다보고 웃냐? 서로 잘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갖는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의 의미는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정시에서는 뭐라고? 수능 100%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능이 갖는 대학 입시에서 의미가 이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 실제로 고3 9월에 수시 원서를 씁니다. 수시 원서 몇 장을 쓰죠? 6장을 쓰거든요. 6장까지 지원 가능하죠. 수시 원서 6장을 쓰고요. 그 여기서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3 지금이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제 정시 전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 떨어지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3월 모의고사 보고요.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모의고사 점수를 고3 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보다 보면 대략
정시로 대학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겠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선생님 저 모의고사 이번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로 정시로 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어디 갈 수 있어? 못 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잖아. 그렇지? 못 가는 어떤 학생한테 나올까요? 이게 수시에서 수능과 정시에서 수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수시는 전 과목이 필요하지 않잖아. 아까 최장력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2개, 3개가 탁월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정시는 다 잘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시는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탐은 이과 학생인데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 바보다. 그래서 뭐 영어 수학은 뭐 1등급, 2등급 받는데 국어가 그냥 아주 탁월한 4등급이다.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정시 가능성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시는 다 잘해야 돼요. 수능을. 그렇죠? 그게 이제 못 가라는 말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봐서 정시 전형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아까 그랬죠?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여기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떨어지면 거기 가면 되잖아, 그냥. 모의고사를 그대로 본다는 전제하에.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높아지겠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높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시에서 원서를 높은 대학을 척척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알겠지? 실제로 선생님 직업이 원서 쓰는 거잖아. 알고 있었어? 선생님 직업이 원서 쓰는 거거든.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영어를 갖고도 만나고 수학을 갖고도 만나지만 실제로 선생님 직업의 핵심은 원서 쓰는 게 선생님 직업이에요. 대학 입시 원서 쓰는 게. 근데 생각을 해봐. 자, 뭐 서울대가 있다고 하자. 연대가 있고 고대가 있고 뭐 성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고 한양대가 있고 뭐 이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뭐 경희대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응? 이렇게 대학들이 있거든. 근데 어떤 아이가 정시로 수능으로 대학을 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희대 정도의 대학을 정시로 가려면 문과 학생은 몇 등급을 맞아야 될까요? 111. 정시는 굉장히 어렵거든. 아니면 112. 정말 좀 이렇게 그 표준 점수를 따져봐야 됐지만 좀 안 좋은 과 이런 데 122 국영수 기준으로 이 정도거든요. 이과는 경희대 가려면 뭐 1, 2 정도면 가죠. 웬만한 과를 가죠. 뭐 의대나 이런 거 한의대나 빼놓고.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고3 때 모의고사를 봤더니 경희대 정도는 정시에서도 너끈히 가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면 수시에서는 뭐예요? 경희대 위로만 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위에서 6개를 고르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성대 정도는 가겠어, 얘는. 라고 판단을 한다면 수시 원서는 어디로 쓰겠어? 이 위로 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가 강하다는 얘기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다는 얘기고 수시 원서를 쓸 때 그만큼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위에 있는 대학을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원서 쓸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국어 바보라서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 등급이 안 나와. 그럼 얘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확 내려가겠지. 그렇죠? 그럼 수시 원서 쓸 때 위로만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써. 벌벌벌 떨리거든.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재수인데. 재수해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특정 과목을 너무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수시 원서 쓸 때 자꾸 내려가요. 이 밑으로. 6개 이렇게 띄엄띄엄 쓰는 거야. 연구대도 쓸 수 있는데 뭐 한 장만 쓰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는 수시에서의 최저학력 기준, 정시에서는 그걸로 대학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수능의 의미는 수시에서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어디
아래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기준선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야. 알겠어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모의고사 강해야 돼. 모의고사 강한 상태에서 그 좋은 학생부를 가지는 게 대학을 가는 이제 최강패야. 최고의 카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학 때 모의고사 계속 보겠죠. 당연히. 그렇지? 3월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는데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되는데 3월 모의고사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 모의고사라는 게 국어나 수능 모의고사라는 게 국어나 영어는 범위가 없잖아. 사실. 그지? 범위가 없어요. 수학은 고1 3월 모의고사의 수학 범위는 어디예요? 중학교 수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맨날 뭐 해? 요새 배우는 게 뭐야? 수상, 수화, 맨날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새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 중학교 수학에서 1학기 거는 뭐 되게 쉬운데 1학기 거는 방정식 함수 파트잖아요. 대수 파트니까 쉬운데 중3 2학기 파트는 어디예요? 도형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삼각형 원 뭐 이런 파트들이 나오잖아. 이제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겠다고 중3 2학기에 나오는 소위 평면기하라고 부르는 걸 지금 공부할 필요는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수학 점수보다 국어 영어 점수가 훨씬 중요해. 물론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좋으라고 자존심 세워주려고 2월쯤 되면 3월 모의고사 관련된 자료를 쫙 주실 거예요. 다 까먹었으니까 좀 풀고 가라고. 그러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너무 그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3월 모의고사 수학 때문에. 3월 모의고사는 뭐가 중요하다? 국어 영어가 중요해요. 국어 영어가. 국어 영어 등급을 보면 대략 그림이 나와. 수학은 3월 모의고사 점수보다 여러분들이 매주 보고 있는 주간 테스트 점수가 훨씬 중요해. 알겠지? 왜냐면 수학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수학 모의고사는 항상 뭐예요? 범위가 배운 데까지의 범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에 9월 모의고사 보거든? 근데 9월 모의고사 범위는 어디겠어? 수상이야, 수상. 왜냐면 학교에서 9월이면 아직 수학을 다 안 배웠을 때니까. 그러니까 수상만 갖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상만 하고 있겠어요, 그때? 뭐 하고 있겠어, 그때? 수원수도 하고 있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수학 모의고사는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옛날에 배운 걸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취도 평가, 그게 주간 테스트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는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별고사 내신 얘기 좀 이따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학생부 기록, 세특이랑 행특이 제일 중요하다. 수능의 의미가 뭐다? 이런 얘기했고, 대학별고사라는 게 뭐냐 하면, 자, 대학은 어떤 선발 방식을 가장 좋아하냐 하면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그 학생의 얼굴을 보고 그 학생한테 그 대학, 그 학과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뽑는 방식을 제일 좋아해. 이해가지?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고?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안 궁금하냐?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 비밀인데 내가 오늘 알려줄게. 그렇지. 대학은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해. 알고 있었어? 수연아 졸려?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똑똑한 학생. 그렇지? 이게 똑똑하다는 게 물론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긴 한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딱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와, 저 사람 똑똑하네.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뭘 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뭘 보고? 말이죠,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지. 아니면 그 사람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그 빌 게이츠가 똑똑해. 알아? 빌 게이츠랑 대화를 나눠봤어? 아니지. 근데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빌 게이츠가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똑똑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럼 대학은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대학은 그 학생이 똑똑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그 학생이 쓴 글을 읽거나 그 학생이 한 말을 듣고 싶어 하겠죠.
이해가? 그게 뭐예요? 대학별고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수시 전형은 논술 빼고 대부분의 수시 전형은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칠 교수님들하고 마지막에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관문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면접이라 그래요. 그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뭘 입증해야 돼?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걸 입증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소양이에요. 대학은 절대 이런 기술자를 뽑는 데가 아니야. 대학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 그 학생들을 뽑냐 하면 지식인이 될 학생들을 뽑아요. 지식인. 지식인이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의대가 아주 핫하잖아. 그지? 그러면 뭐 연대 의대다. 그럼 어떤 의사를 뽑고 싶어 하냐 하면 연대 의대를 졸업해 갖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만 추구하는 그런 의사를 뽑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연대에서 그 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알고. 그렇지? 어떤 질병과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인류 전체의 그런 생존이나 번영에 이바지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소위 이제 자기 분야의 지식을 갖고 인류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뭔가 이바지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식인이라고 부르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냥 막 의학만 이렇게 잘한다고 지식이 될 수 없어. 뭐도 알아야 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 돼.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이 지구라는 땅에서 번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알겠지? 그런 사람이 지식인인 거죠. 그렇게 성장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죠. 알겠죠? 거기서 필요한 거를 보통 그거는 뭐 그 어떤 전공 지식하고는 약간 그 동떨어진 이야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소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소양.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애들 있잖아. 집안하는 애들. 그렇지? 남 생각 안 하는 애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가 그런 애들. 남 생각 안 하는 애들. 다 공부하고 이제 떠드는 애들. 남 생각 안 하는 애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남 생각을 할 줄 아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생활 할 때 덕목이거든요. 남 생각 얼마나 하냐, 너. 현아. 남 생각 얼만큼 해? 많이 해? 근데 왜 늦게 와? 너 때문에 설명이 늦게 했잖아. 남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소양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고요. 당연히 전공 관련 질문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들도 평가하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대학별고사라고 한다고. 근데 문제는 내신은 학교 내신은 여러분들이 텐저블 해. 텐저블 하다는 건 만져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눈앞에 딱 있잖아. 중간고사 기간이 발표되고 과목별로 범위가 발표되잖아. 그 딱 그것만 공부하면 돼. 수능은 모의고사를 수도 없이 볼 테니까 뭐 예를 들면 영어 모의고사를 딱 보면 18번이 뭐야? 18번이 뭐야? 목적이잖아. 그지? 31번이 뭐야? 빈칸이잖아. 그냥 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할 수 있어. 범위가 있고. 알겠지? 그런데 대학별고사라는 건 범위가 없죠. 그렇죠?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특정 시기에 특정 기간 동안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평상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객관적 사고를 하면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그 다음에 시사 문제에 늘 신경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현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이슈가 뭐야? 2023년도에
우리 네가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슈가 뭐야? 정말 이상하게도 후진적이게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전쟁이에요. 그렇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큰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거든? 무슨 전쟁이야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또 하나는 거기 전쟁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그거 신경 안 쓰잖아. 석진 신경 써? 그 뭐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책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도 써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를 딱 나눠보면 이 아이는 굉장히 좀 자기 표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남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 대화를 하면 느껴지거든. 근데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우리 박성재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상담했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평상시에 찾아서 자꾸 해야 돼. 대화를 자꾸 해야 돼. 근데 그분들은 그런 대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해야 여러분들이 변해요. 집에서 그런 대화 되니? 어제 밤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10시 반 11시에 가족끼리 뚫레뚫레 앉아갖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전쟁이 종식되기를. 안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대화는 그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 대화가 많죠. 이성적이고 논리적 대화를 하기 굉장히 어렵죠. 환경이. 그리고 그게 맞고, 그쵸? 그래서 그런 대화를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지?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 쉬운데, 여러분들 그 혼자 있을 때 전화기 이렇게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뭐 봐? 뭘 열어? 인스타를 열어? 대부분 인스타 아니야? 아니면 카톡? 뭘 열어요? 뭐 네이버를 열었다고 치자. 네이버를 열었어. 뭘 읽어? 소연아, 뭘 읽어? 네이버 열었어. 안 열어? 그냥 수학 공부.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보통 뭘 열죠? 스포츠를 열죠. 아닌가요? 그렇죠? 여학생들은 보통 뭘 안 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뉴스를 열고 뉴스에도 뭐 정치 뉴스, 사회 뉴스, 거기 보면 국제 이런 칸이 있거든. 카테고리가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좀 폭넓은 사고를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별고사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그 단기간에 범위가 있는 시험을 준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 있는 답변을 하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식인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 당연히 이제 전공 관련 공부는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그래서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 이외에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도 녹아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알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 각 대학은 학생을 뽑는다. 그걸 전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개를 다 잘하면 되겠죠, 우리는. 제일 쉽죠? 그렇죠? 네 개를 다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개를 섞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신을 가장 많이 보는 전형을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신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부 기록 이런 것들의 비중을 늘린 전형을 종합 전형이라고 하고, 그 논술은 이제 보통 이런 내신도 안 되고 기록도 안 되는 학생들이 시험을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 시험지만 풀고 가는 전형을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비적 전형이에요. 지금부터 논술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갔을 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다 논술 과정이기도 해. 응? 그러니까 지금도 고민할 필요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시는 수능 100%로 가는 건데 그 문이 좁아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정시를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생들이랑 수능 경쟁에서 이기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야.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잖아 주로. 그렇지? 그리고 이미 풀어봐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험은 굉장히 유형도 다양하고 그렇죠? 연산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재수생들은 1년 내내 그런 훈련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수행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수능만 갖고 이렇게 경쟁하는 정시에서 재수생들이 이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학 가는 건 뭐가 제일 쉬운 거야? 이 위에 두 개가 쉬운 거예요. 유리한 거야. 물론 이것도 어렵지. 그러나 다른 전형에 비하면 훨씬 더 위에 게 더 여러분들은 편하다. 알겠어? 알겠어? 따뜻하지 지금. 밖에 춥다가 잠이 살살 오지. 그지? 근데 이것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준비를 해. 주머니에 손을 꺾고 싹 기대고 몸을 움츠리면서 잠을 청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당장 나한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렇지?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볼 주간 테스트가 더 급하죠? 그렇죠? 지금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만 있죠?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목별로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등급을 맞춰 나가는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 방향이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니 그쪽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로드맵. 이 로드맵이라는 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 쓸 건데 얼마나 남았어요? 몇 개월 남았어? 33개월쯤 남았습니다. 맞죠? 그럼 33개월 동안 어떤 지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갈 거냐? 이게 로드맵이야. 그렇지? 그 로드맵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아까 얘기했던 내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특이라는 것도 있고 수능 모의고사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공부는 결국 내신하고 이제 수능 두 가지로 이제 그 귀결이 되겠죠. 그렇죠?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차이점은 뭐예요?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 내신은 범위가 있다. 범위가 좁다. 수능은 범위가 없거나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렇지? 내신은 특정 기간에 열심히 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특정 기간에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수능은 특정 기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학기 중에 내년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학기 중에 모의고사가 있대. 9월 모의고사가 있대. 그럼 모의고사 준비해야지? 의미 없는 짓이다. 모의고사는 그냥 늘 평상시처럼 살다가 그냥 당일날 시험 보는 거야. 알겠지? 수능은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한다고 해서 점수 절대로 안 나와. 이해 가시죠? 내신은 얘기가 다르지. 내신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다가도 특정 기간에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지. 그래서 둘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년 내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 기간이건 말건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늘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 되겠죠? 알겠지?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늘 얘기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요새도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오긴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몇 명을 잃어버렸죠? 5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7조 처음 할 때도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했잖아. 그렇지? 몇 주가 지났어 지금? 약 5주 정도 지난 5주째인가요 지금? 네.
그래서 3분의 2 정도, 3분의 1 넘어섰어요. 그렇죠? 5명의 학생을 잃어버렸어요. 뭐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은 게 아니야.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못 하겠다는데 뭐 안 하겠다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학생들, 선생님이 잃어버린 5명의 학생들을 만 1년 안에 아마 또 보게 될 거예요. 찾아와, 애들이. 꼭 찾아와. 왜냐면 이 맛을 알거든.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했을 때 힘들었지만, 되게 하기 싫었지만, 그때 느꼈던 그 맛을 알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방학을 그 1월달, 2월달을 우리 학원에서 보내는 것만큼은 공부를 못 할 거거든. 그렇겠지? 그렇겠죠? 밖에 나가서 하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목표했던 성적이 안 나오겠죠, 내년에? 그러면 후회가 밀려들겠죠? 그러면 다시 찾아와요. 안타깝죠? 그때 그냥 붙어 있지. 뭐하러 그렇게 돌아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차이점은 아까 이 과목별로는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 건데, 과목별로는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그 내신 공부든 수능 공부든 1년 내내 공부를 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라는 게 굉장히 지름길만 가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효율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 이제 그거를 갖다 공부에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공부를 조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하잖아. 노는 시간도 확보하면서 성적도 잘 보고 싶어 하잖아.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많이 놀면서 공부도 잘해. 중학교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위가 되게 좀 조금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일 안 생겨요. 효율적으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힘든 건 알아. 그러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를.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는. 알겠지? 그리고 대학 입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성적을 학교 내에서 친구들끼리 시험 봐서 누가 잘 봤네 누가 못 봤네 A네 B네 뭐 싸우는 거지만, 대학 입시는 전국 단위 경쟁입니다. 맞죠?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몇 명이 같이 보게 된다고? 대학 갈 때? 몇 명이 경쟁한다고? 50만이 경쟁해요. 50만. 50만이라는 숫자, 50만을 만나는 봤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죠? 50만 명이 경쟁해서 거기에서 그 어떤 특정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가 어떤 전형에 합격하고,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어떻게 얕게 나 혼자서 머릿속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아요. 이 동네는. 이해가지?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옆에 있어, 선생님 옆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이 막혔을 때 그 혀를 한 번만 뚫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대부분이 열심히 하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물어보면 됩니다. 자, 고1 내신 6대 전략 과목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국어 하고 있고요. 영어 하고 있고요. 수학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 하고 있죠. 두 과목이 뭐예요? 사회, 국사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요 과목이 뭐야? 국영수지. 아니면 영수고. 막 이럴 건데. 자, 실제로 내신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6과목이 그 수업 시간에 보통 4교시고요. 보통 4교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숫자가 소위 말하는 단위수예요. 국영수는 몇 단위고? 4단위고, 사회과학은 몇 단위예요? 3단위예요. 큰 차이가 안 나죠. 1단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주요 과목만 잘하고 기타 과목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중학교 때 그런 학생들 많잖아. 그렇지? 학원 다니는 과목만 잘하고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못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국영수만 신경 쓰고 아니면 영수만 신경 쓰고 기타 과목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큰일 납니다. 자, 내신이라는 거는 주요 과목이냐 기타 과목이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중요해? 단위수만 중요해. 알겠어? 단위수만 중요해.
그러니까 1학년 내신에서는 이 6개가 거의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뭘 안 하고 있어, 우리는? 사회국사를 안 하고 있지. 학원 오래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만져봤지. 여름방학 때도 조금씩 만져보고 미리미리 해놨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겨울방학 때 솔직히 사회수업, 국사수업까지 할 여력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나 국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본인이 중학교 때 사회나 국사라는 과목이 굉장히 약했다. 이런 학생들은 찾아오세요. 그런 학생들은 대비책을 만들어야 돼. 미리 해놔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범위가 너무 많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3월달, 4월달에 할 정도의 분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나 국사를 갖다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고 아니면 감이 있고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었고 이런 학생들은 그나마 좀 쉬운데 이게 중학교 때도 사회국사 못했다? 나는 차라리 사회 공부할 거면 수학 공부를 2배를 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 남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잖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1월달, 2월달에 준비를 해야 돼. 똑같은 과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주요 과목과 기타 과목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다? 단위수다.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해갖고 국영수는 1, 2등급을 받는데 무슨 사회나 국사나 이런 거 4등급 받아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야. 다 날아가는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공평한 시각으로 이 내신 6과목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사실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 읽어봐. 내신은 네 학기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 1학년 1학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점수가 나와요. 왜죠? 수학상을 마르고 닳도록 하거든. 수학만 예를 들면. 그렇지? 수학상을 마르고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 그렇지? 일부 반만 안 하고 있고 겨울에는 다 하게 될 거예요. 전 수학반이 겨울에는 수학상을 다 하지. 미친 듯이 하지. 하겠지. 그렇지. 사활을 걸고 하겠지. 그러니까 1학기는 웬만큼 나와. 그런데 이제 1학기가 끝났어. 여름방학은 한 달도 안 되잖아. 그럼 수학화를 수상만큼 할 만한 시간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수학을 언제 또 해야 돼? 지금 해야지. 겨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수상수화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고 가는데 지금 반마다 진도가 다르지만 2학년 때 배우는 수원수투까지 여러 번 할 여유가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학기 중에 수원수투를 시작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했던 거를 갖다 반복하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야. 계속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근데 아예 새로운 거를 뭐 예를 들면 한참 학기 중인 3월달, 4월달에 지금부터 수원 시작하자, 지금부터 수투 시작하자 이게 되겠어?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방학 때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은 더 심각해. 이과 가는 학생들 여기 대부분 우리 요번에 보니까 문과가 10명이 안 되더라. 문과 손 들어봐. 문과 이거 봐. 여기도 몇 명? 3명. 3명. 여기도 3명밖에 완전 진명하고는 이과 전성시대야. 왜 이렇게 이과들만 가는 거야? 나는 문과 학생들 훨씬 이뻐해. 참고로 선생님 편해해. 문과 학생들을. 나는 이과 애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쟤네들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리는 아이들일까? 그렇죠? 선생님 문과 학생을 좋아하는데 우리하고는 이상하게 특히 최근에 들어서 문과가 점점 없어. 문과는 따로 밥 한번 먹자. 메뉴를 니네가 골라. 1인당 5만 원 이하로. 이하로. 이상하게 아니라 이하로. 문과 학생들 선생님이 편해하는데 아주. 어쨌든 그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2월 며칠 날 고등학교 발표하죠? 2월 1일 날 나나? 그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과목이 제일 선택자가 많은데 화학 선택하는 애들이 정말 많으면 80명? 아니면 뭐 적은 학교는 50명? 더 적은 과목은 선택자가 30명 막 이렇게 돼.
그럼 이제 8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떤 화학이라는 과목을 80명에서 선택 1등급이 몇 명이야? 3명이야, 3명. 50명이면 1등급이 몇 명이야? 2명이야. 너무 치열하지? 1등급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언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1에서 하면 3등 안에 들 수 있겠어요? 2등이나 3등 안에? 못 들죠.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배정받든 간에 그 학교에는 뭐 저런 애들 있잖아. 뭐 과고나 영재고 가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과학 오랫동안 하다가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고2 올라가기 전 1년 동안 물화생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나 1, 20%는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느 학교를 가나 1, 20%는 있어요. 그러면 20%까지가 3등급이잖아. 4, 7, 10이니까 23%까지가 3등급이거든.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공부를 안 하고 고2 때 가서 1, 2, 3등급을 받겠다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죠. 국어나 이런 과목은 아이의 능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잠깐 공부해도 등급이 나올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면 과학 과목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안 배우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이과 가는 학생들은 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지. 그렇죠?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학교에 딱 들어갔어. 중간고사를 지금처럼만 하면 잘 볼 텐데 여러분들이 중간기말 잘 볼 텐데 당장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등급이 안 나왔어. 망했어. 뭐 3, 4등급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물화생지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절대. 그러겠죠? 그럼 방학 동안은 큰 꿈을 가지고 이과 간 학생들 물화생지를 시작했다가 1학년 1학기 때 내신 망치면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럼 접어. 그러면 입시가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왜? 2학년 더 안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니야. 입시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신의 경우는 4학기 걸 한꺼번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4학기 때 어떤 그 과목들이 나오게 되고 그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로드맵 짜는 건데 그런 것들에 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당장 시험을 못 보면 그 다음 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준비를 안 하면 이한테 더 망가지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3등급 받기 어렵다고. 그럼 그냥 입시가 끝나는 거야. 내신 4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16살 젊은 청춘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안해. 진짜 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 알겠지?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내신은 4학기 걸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과 간 학생들은 특히 물화생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당연히. 지금 시작 안 하면 중간에 시작 못 해. 내년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 인강 절대 안 돼. 천만의 말씀. 야, 인강 갖고 되면 전국에 있는 애들 인강 다 듣는데 왜 어떤 놈은 1등급이고 어떤 놈은 5등급, 6등급이냐? 절대 안 돼. 과학도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 질문을 해야 되고요. 숙제를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눈을 마주쳐야 돼, 선생님이랑.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고. 알겠어? 지금부터 과학을 시작해도 1년 동안 해도 실제로 30번 정도밖에 수업 못해. 30번에서 35번 사이? 그거밖에 수업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과목을 30번 딱 수업 듣고 한 번 끝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굉장히 바빠, 과학도. 물화생지도 굉장히 바쁘다고. 자, 수학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항상 현행과 선행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수상수와 수원수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맞지? 빠른 학생은 좀 빨리 가는 거고 늦은 학생이 좀 늦게 가는 건데 빠른 학생은 여러 번 하는 거고 늦은 학생은 여러 번 못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수학 로드맵은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원수투가 최소 2-3바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건 맞는 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현행, 수상수화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순서가 지금 우리 여기 MR4 있냐? 없냐? 없어? 뭐 배우냐 지금 수학? 수원수투 배워요? 그럼 이제 방학 때 뭐 하겠어요 거기는? 수상수화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는 거야. 어차피 여러 번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수야, 문제수. 알겠어? 어쨌든 커리가 밤마다 뭘 배우느냐는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서만 앞뒤로 바뀔 뿐 다 배우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라고? 문제수라고. 몇 문제를 푸느냐. 지금 여러분들 하루에 몇 개 풀어요? 50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고백해보자. 50개 풀기 정말 너무 힘들다. 손 들어봐. 힘들어? 나머지는 안 힘들어? 눈치는 왜 봐? 이씨.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니 뭐 됐어, 시끄러. 30번을 주고 아, 됐어, 시끄러. 그럼 공부를 더 하면 되지. 피부도 뽀해갖고 공부 안 해. 저것들 아주 반짝반짝해. 그냥 피부가 반들반들해.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요, 밥맛이 없어지고 살이 빠져요. 원래 집중하면 원래 그런 거거든. 피부가 얼마나 고와요 우리 학생들. 시끄러. 어떡하라고 그래서. 자, 방학 때는 방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침 몇 시에 오죠? 8시 50분에 오죠. 그렇죠? 오전에 수업이 없어요. 오전에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수업이 없고, 보통 이제 수업이 빨리 시작하면 한 2, 3시, 서너 시 이때부터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계산을 대략 해보면 한 문제 푸는데,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한 문제 푸는데 짧으면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리고요, 길면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걸려. 한 문제를 푸는데 평균 내면. 쉬운 문제는 금방 풀잖아. 어떤 뭐 1분 만에 끝나는 문제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60분을 풀면, 60분 동안 수학 문제를 풀면 몇 개를 푸냐 하면, 적게 풀면 15개를 풀고요, 많이 풀면 20개를 풀어요. 집중해서 풀면. 알겠지? 왜냐하면 60분을 갖다가 3분으로 나누면 20이고 4분으로 나누면 15잖아. 그러면 하루에 100개를 풀려면 5시간에서 6시간을 집중해서 풀면 돼요. 그럼 100개를 풀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100개를 못 푸는 이유는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죠. 놀거나 졸거나 딴짓하거나. 응? 그래서 아침에 딱 오자마자 오늘 100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풀 거냐를 딱 계획 짜고 5시간 내지 6시간을 수학에 집중해서 문제 풀면 돼. 중요한 건 문제수야. 알겠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주실 거니까 그걸 갖다가 하루에 100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열쇠야. 알겠지? 그럼 하루에 100개를 풀었어. 30일을 풀었어. 몇 개를 푸는 거야? 3,000개 푸는 거죠. 그죠? 2달 풀면 6,000개쯤 푸는 거죠. 예. 6,000개쯤 1월달, 2월달에 풀고 3월달에 고등학교 입학하면 뿌듯합니다. 벅차올라요, 마음이. 왜? 즐겁지? 안 즐거워? 6,000개 풀고 고등학교 안 즐거워?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즐거워, 해피해. 아니냐? 하나?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네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할 건데 그냥 좀 한 귀로 듣고 허리 펴, 의자 당기고. 그래서 하루에 100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니까 맵이라는 건 반마다 그 반의 수준이나 여러분들 진도 상황에 맞춰서 짜지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나중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문제수를 확보해라. 알겠지? 응? 이상한 거 아니야. 하루에 100개 푼다고 사람 죽지 않아.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절대 사람은 죽지 않아. 그냥 조금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애들이 막 이런 짓 하잖아. 이런 짓. 벽에다가 우리 온갖 스트레스를 6층 가면 난리도 아니야. 그냥 뭐. 아니, 벽이 무슨 죄가 있어 도대체. 이거 여러분 거의 매년 이거 바꾸거든요. 도배를 매년 해, 매년. 애들이 갇혀 사니까 미치나 봐. 맨날 뭐 이상한. 자, 문제수를 확보하자. 그 다음, 이과 학생들 물화생지 431, 이건 무슨 뜻이냐? 자, 2학년 때 과학 과목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선택하는 구조인데, 특정 고등학교는 4과목을 다 해요. 알죠?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를 여러분들 지금 그 상담을 하면서 우리 김영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그 이과한 학생도 선택 과목 정했지? 정했지?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수업 시작할 거예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과목마다 개강 시점이 달라. 개강 시점이 다른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일단은 3과목씩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3개씩.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3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3과목씩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떤 특정 학과는 4과목을 다 해야 돼. 그런 학교에 배정 안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그쵸? 근데 배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을 세워야죠. 뭐 그걸 감정 갖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울고 자빠지고 뭐 슬퍼한다고 뭐가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건 고민하지 말고 일단 4과목을 다 하는 학교가 배정이 되는 순간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일은 좀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게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생지 4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부분의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과목을 내신으로 해요. 그래서 3이야. 알겠지? 그 3과목 중에 2과목은 뭘 해야 돼? 수능을 봐야 돼. 그래서 2야. 그죠? 나머지 일은 뭘까요? 전공 관련성이 큰 과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중요한 과학 과목이 뭐야? 물리, 화학이 화학도 중요하지만 물리. 알겠죠? 뭐 약대를 간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화학이죠. 생명과학과를 가면 당연히 생명과학일 거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3개는 내신을 해야 되고 2개는 수능을 해야 되고 1개는 전공 관련해서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4, 3, 2, 1인데 4는 가능하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3, 2, 1 3과목은 내신 그 중에 2과목은 수능 그 중에 하나는 내 전공과 관련돼서 깊이 있는 공부 알겠지? 그래서 과학 공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3, 2, 1이다 됐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생지를 해야 된다. 겨울방학 학습계획. (2월) 말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그때 7주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치? 근데 이제 슬슬 풀어지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세요. 슬슬 풀어지죠? 그렇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상담을 하려고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과별로 자료를 다 받았어. 우리 저기 6층 데스크 선생님들한테 출결 기록을 다 뽑아달라 그랬어요. 매일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간다를 깨알 같은 글씨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면서 요 새끼 봐라. 요거 봐라. 요 지각이 왜 이렇게 많어. 근데 국어 선생님한테는 과제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그 데이터를 다 받았고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클래스 카드 진행 상황하고 주간 테스트 점수 이런 거 다 받았고 수학 선생님들한테는 과제 제출 상황하고 주간 테스트 점수 다 받았고 그래갖고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그럼 부를게 만나 단둘이 알겠지? 원장실 오고 싶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이미 한 5주, 6주 이렇게 가니까 슬슬 풀어지죠. 사람이 어쩔 수 없죠.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에요? 25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24일이 일요일이네요. 그렇죠? 그날은 어떻게 할까요? 합의 보자는 거야? 12시 50분으로? 일요일은, 월요일은? 월요일은 학교 안 가는데 왜 12시 50분이야? 8시 50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정말. 정말 멋진 애들이다. 니네는 이미 올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하루 좀 쉬게 해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네는 와. 선생님이랑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자. 예, 선생님 그 혹시 산타 분장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웃겨요. 진짜 7시 등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산타 분장을 하면? 예. 왜? 보고 싶어요. 뭐지? 뭐 선생님 망가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교회를 안 다녀서 뭐 성인이니까
세계 뭐 4대 성인, 3대 성인 이렇게 하는데 성인이니까 성인의 그 탄신일을 좀 기념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덩달아서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8층에서 아니면 6층에서 창가에 앉아서 내리는 눈을 쳐다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날은 좀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부른다 그랬잖아. 기록 안 좋은 애들. 자, 요는 그날은 뭐 나중에 뭐 일정 발표해 줄게요. 2월 말까지는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학기에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성적을 받게 되면 내 학기가 다 망가진다고. 아까 얘기했지? 다음 학기는 눈에 안 들어온다고. 2학년 공부를 미리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당장 눈앞에 게 무너지면. 알겠지? 근데 첫 학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겠죠? 그 다음에 첫 학기에 성적을 잘 거두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 하면 요 트랙으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 그 다음에 그게 루틴이 돼. 그러겠지.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 썼던 그 대학들 안쪽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알겠지? 첫 학기에. 그래서 차라리 3월 달부터 좀 쉬어. 3월 달부터 학교 가면서. 그때부터. 지금은 2월 말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부탁이야. 여러분들을 위한 부탁. 알겠지? 2월 말까지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응? 집중해.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알겠죠? 알겠죠? 졸업식 날만 점심 먹고 들어오세요. 졸업했으니까. 점심 먹고 한 2-3시까지 쉬었다가 들어와. 졸업식 날만. 나머지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튀어오고. 알겠지? 롯데월드 이제 끝났냐? 아직 남은 학교 없어? 롯데 자, 그렇게 하시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하는 거 이사학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월화수목금토일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과학 수업 때문에 시간표가 일부 바뀌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은 원래대로 하면 되고요. 그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날 수업이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만 오세요. 알겠지? 토요일 밤하고 일요일은 지금 내가 강제 안 하잖아. 숙제 안 하고 막 이런 학생들 제외하고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요일 밤 일요일 날 수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응? 그러면 원칙은 그 방학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2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그 토요일 밤 일요일은 여전히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학원 나오고 싶은 학생만 나오는 건데 수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오라고. 시간표가 안 나와 도저히. 알겠지? 그래서 주말에도 수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자, 최근에 이렇게 아픈 학생들이 생겨요. 아픈 학생들이 생기고 감기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좀 굉장히 좀 지혜롭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은 별로 학생들도 선생님이 주라 그랬다고 하고 10시에 가세요. 빨리 자. 금요일은. 토요일에 일찍 오라고. 선생님 보내주라 했더니 금요일은. 알겠지? 별반 학생들도 일찍 가고 그냥 아프지 마. 아프면 정말 자기만 손해야. 정말 자기 관리 잘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미리 얘기하고. 알겠지? 여기가 무슨 사람 사는 데잖아. 유두리는 다 있어. 근데 대신 그걸 이용하지 마.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걸 이용해갖고 또 어떻게 또 틈을 봐갖고 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절대 아프지 말고.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아파서 못 나오는 학생도 있어. 너무 안타깝지. 그 애는 얼마나 힘들까.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말고. 특히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고.
알겠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마스크 쓰고 미리 쉬고. 아시겠죠? 그러다가도 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힘들다. 선생님 정말. 여러분 그 방학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전부 다 최소 10시까지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지치겠지. 너무 힘들겠지. 그러면 얘기하세요. 너무 힘들면. 응? 왜 웃어? 이 새끼 뭐 호의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렇게 속으로도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무 힘들면 들어가서 꺼지라 그러겠지. 또 뭐 그런 생각하는 거지 너. 너무 힘들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휴가 줄게. 휴가. 너무 힘들면. 단 평상시 생활이 열심히 한다라는 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한테는 쉬게 해줘야지. 너무 힘들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 알겠지? 너무 힘들면 얘기해. 알겠지? 그리고 가능하면 2월 말까지는 월화수목금토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얻게 될 과실과 성취감과 만족감과 여러분들 대학을 좋은 대학 간다고 꼭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첫 학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성적 형식을 딱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하다. 알겠지? 그때까지는 다들 지금 하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상 마칠게요.